네, 수요일이면 만나는 우리 김태형 기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요. 오늘 1시간 앞당겨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아니죠. 10시에 오셨으니까 1시간 반 앞당겨서 모시게 됐습니다. 자, 내일 기자회견 네. 윤석열. 특검 수용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하나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와서 받을 질문들은 사실은 이제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간 했던 벌써 2번 했었죠. 기자회견을. 그렇죠. 예. 그 기자회견 2번 하는 동안 네. 보여줬던 모습대로 기자회견이 진행되면 사실 이번에는 돌파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번에 그 윤석열이 착각하면 안 될 게 지금 지지율이 10%대고 그래서 기자들이 과거처럼 뭐 빨아주고 뭐 봐주고 그럴 여지는 없어 보여요.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보다도 사실 그때 이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을 받았으면 오히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예. 근데 특검을 미루고 그리고 야당과 협치라던가 아니면 이제 각종 의혹 제기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하.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고. 그리고 오늘자 이제 기사들을 보면 예. 무제한 질문 받는 끝장 기자회견 될 때 아이고.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매번. 지난번에도 그랬어. 맞습니다. 무제한 질문 받는 끝장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네. 아마 지금 기자들한테 질문 모으고 있을 거예요. 모으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어 스태핑 때부터 이 지난번 기자회견 때까지 네. 그 대통령실 기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재밌는 것들이 도어 스태핑 딱 보면은 이제 윤 대통령 머리에 막 뒤에 까치집 져 있고 말도 중원번하고 그 바지를 뒤집어 입었는지 싶을 정도로 복장도 이상하고.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전날 기자들이 질문한 것들 다 수집을 해가지고 네. 그 답변 준비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도어 스태핑조차도? 네, 답변을 모아서 질문 받을 것들을 미리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렇지. 사실 참모들이 갑자기 대통령 보고 당신 그냥 임기응변으로 때워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절대로요. 게다가 또 그랬다간 윤석열이가 바로 조인트 깔 것이 확실하고. 그렇죠.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 있었던 기자 출신의 그 행정관들이 네.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질문을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 뭐 물어볼 거냐. 그러니까 아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즉흥 질문 중에는 저것도 있었을 거예요. MBC 이기주 기자가 MBC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기정하고 그때 붙었던 거 아니에요. YTN 그렇죠. 출신에. 그런 건 이제 답변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기정 그 당시에 이제 비서관도 사실은 저희가 보도했던 그 십상시 멤버들 중에 그렇지.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측근. 네, 김건희 측근. 네, 한동훈에 대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받은 걸 해가지고 네. 하여튼 좀 한동훈 불편하게 할 글들을 많이 썼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사실 그 양반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때 도어 스태핑이 진행될 때 대통령이 지나간 뒤라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의 참모진이 기자랑 그렇게 싸움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굉장히 기자들을 무서워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에 있는 분들인데 이게 도리어 이런 측면도 가능해요. 전에 옛날에 MBC PD 수첩 PD가 새벽 기도회를 기다려서 명성교회 앞에서 뻗치기 하고 있다가 김사만 목사가 재정비리 관련해서 취재를 했더니 같이 김사만 목사를 수행했던 사람이 PD를 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깨져.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기정 씨가 그렇게까지 기자하고 언성 높이고 그런 것은 아마도 이 대통령의 질책을 두려워해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또 다른 해석도 덧붙이는 게 그때 그렇게 해서 십상시 자리를 공고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아무튼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앞에 그렇게 질문을 수집했던 것처럼 그 뒤에 기자회견에서도 매번 뭐 녹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질문을 수집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할 기자들을 정해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매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비슷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답변을 하겠다.
뭐 그 구색을 맞추려고 김건희 건 관련해서 또 명태균 건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어제 오늘에는 어떤 단독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냐면 네. 윤석열 김건희 휴대전화 포렌식 해봤더니 명태균 통화 그런 날짜에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통화 그 포렌식 해보니 이런 내용들이 있다더라. 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내일 당연히 기자들이 질문할 것들은 명태균 씨가 몇 월 며칠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취임 이후에도 통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실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핸드폰 확인해 보면 그 휴대전화에 있는 그 통화 날짜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녹음을 안 해놨습니까? 그리고 휴대전화가 이제 비밀폰까지 세대가 넘는다던데 네.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세대가 넘어요? 예, 그 세대가 넘는다는 기사가 2대 있는 건 알아요. 김건희가 끝에 3번, 끝에 5번은 335 이걸 참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영험한 숫자라고 하더라고. 3하고 5. 그래서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발언이라던가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비밀폰이 있다라는 것도 지금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당연히 이제 질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 만약에 제가 출입한다면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디올백 그 시리얼 번호 그러니까 명품은 사면 시리얼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 시리얼 번호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매장에서 산 그 핸드백이 그러니까 그 백이 맞는지 네. 아니면 이제 뭐 시계라던가 아니면 이제 옷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시리얼 번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하면은 이제 동일성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거 검찰에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언론 앞에서 그거를 공개할 생각이 있는지 그러면 그거 확인하면 디올백 이렇게까지 우리가 힌트를 주는데 기자들 내일 질문 안 하면은 네. 너희들이 죽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인 것들만 질문을 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면 네.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충 그냥 뭉뚱그려서 질문하면은 뭉뚱그려서 답변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뭐 기사에 각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올백을 받았다. 네. 이거는 이제 팩트 전달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였고 네. 그 뒤에 이제 따라 붙어야 될 다른 기자들이 해야 될 기사들은 디올백의 그 시리얼 번호가 몇 번이냐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네. 이 시리얼 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제공한 그 백, 디올백 네. 그 선물 받은 백과 달랐다 혹은 선물 받은 백과 같았다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 뒤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각을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질문들도 당연히 없었고 그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기자들이 질문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그 앞서서 꼭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네. 우리 대통령실이 도청당한다는 거 그렇지. 우리 다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 아니냐. 미국에 의해서. 그러면 우방국. 예. 이제는 좀 확인하고 싶은 게 네. 그 도청 기기 찾았냐. 도청 방식 찾았냐. 그리고 지금 도청 안 되고 있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뭐 그때 논리가 뭐 우방국이 도청하는 건 뭐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 미친 새끼들. 나 진짜 이런. 네. 아이고. 대통령실 해명 그 뒤에 해명이 대통령실은 청와대보다 보안이 강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네. 진짜 무슨 보안이요? 보안이 강한지를 가르쳐 줘야죠. 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각을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각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네. 어떤 그 보안을 지키기 위해 네. 도청을 막기 위해 예. 이런저런 회사에 이런저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대비책을 만들어 놨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청와대에 준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청와대보다 보안이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그걸 갖다 씁니까? 청와대보다 보안이 좋은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대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인디애나, 켄터키 등에서 트럼프가 이겼고 해리스는 버몬트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예상했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이제 경합주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게 이제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상징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요. 그것도 뭐 윤석열이가 내일 기자회견에서 뭐 대충 뭐 좀 그냥 기자회견을 하는데 의미를 두는
올림픽 정신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겠다. 이런 그렇죠.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이 본인이 자청한 기자회견인데 네. 그 내용도 없다? 그럼 왜 열었는지를 그 이제 국민들은 또 추궁하게 될 것이고요. 그 제가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당 중진들이 어떻게든 대통령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그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라. 이게 등 떠밀려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용도 없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뭐 그냥 한 대 맞을 거 10대 더 맞는 꼴이 되고 아마 이번 주말 여론조사에서는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흐름이 그래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통령이 올림픽 정신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네. 이게 기사화가 된다는 게 저는 너무 비극이에요. 기자회견 한다는 게 당연히 기사가 나오겠죠. 근데 네. 보통도 나오지만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 외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붙는 내용들이 없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또 저 용산 정보통한테 들었더니 뭐 사정사정해서 뭐 하지 뭐 이랬다는 거야. 그럼 내용이 없을 것이 너무나 뻔하고 어제도 어디 새마을 지도자 모임 가가지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을 돌파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내일 여러분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있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개혁에는 디테일이 없잖아요.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한다는 것은 그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저항을 하든 아니면 이제 동의를 하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아니 하다못해 그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노동자들을 건폭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저항을 안 합니까? 저항해야지. 당연히 저항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지. 아니 우리 나라의 거의 5천만 인구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구의 대부분은 그냥 노동자예요. 네, 그렇지. 기자도 노동자고요. 예. 이 다 노동자인데 그 노동자들 중에서도 뭐 귀족 노조 혹은 이제 건폭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당장은 이제 건설이라던가 뭐 철강 아니면 이제 운송 뭐 이런 이제 노조들만 부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그냥 우리 같은 그 회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회사의 의견에 반하면 그냥 건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반국가 세력이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 기대할 거 없습니다. 예, 뭐 괜히 또 뭐 하나의 어떤 전환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에 대해서 뭐 기대조차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윤석열이가 바뀔 것 같으면 옛날에 바뀌었죠.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특검 여부는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지금 오케이 하겠습니까? 자기가 죽는 길로 가는 건데 말이죠.